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듀이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 기점을 만든다.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최근 절정의 경기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문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 예고이아는 이선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에 변화를 준다. 엑셀시오르는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공격에 가담하며 상대 진영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특히 측면을 무너뜨린 뒤 크로스와 컷백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양산하는 공격적인 팀 컬러를 지니고 있다. 스타르타 로테르담 포메이션은 4-3-3이며 리우리체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제공권을 장악하고 득점 기회를 노린다. 반 베르오는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과 위치 조율을 담당하지만 빠른 측면 돌파에 흔들리는 장면이 많다. 토른스트라는 중원에서 노련하게 템포를 조율하지만 활동량이 떨어져 순간 압박 상황에서는 전개가 끊기기 쉽다. 스타르타 로테르담은 기본적으로 포백 안정감을 중시하지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속도감 있는 공격을 받으면 취약한 구조를 노출한다. 특히 엑셀시오르처럼 공격적인 성향의 팀을 상대할 때는 측면 수비 부담이 커져 라인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결국 엑셀시오르의 공격적인 성향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다.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최근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포백 뒷공간을 날카롭게 침투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반 듀이넨의 제공권과 예고이안의 중거리 옵션까지 더해지면 공격 루트가 다양해져 스타르타 수비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스타르타 로테르담은 리우리첸을 활용한 단순한 전방 패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커버가 늦어진다면 경기 내내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반부터 엑셀시오르가 공격 압박을 가한다면 경기는 빠르게 그들의 페이스로 흘러갈 전망이다. 결국 전술적 주도권과 공격 완성도에서 앞서는 엑셀시오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엑셀시오르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퍼거슨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팀의 공격 기점이 된다. 엘 샤라위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슈팅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며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 마미코네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후방과 전방을 매끄럽게 연결하며 순간적인 패스로 퍼거슨과 엘 샤라위에게 결정적 기회를 제공한다. AS 로마는 코네를 중심으로 한 전진 빌드업과 이선의 침투를 결합해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패턴을 완성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박스투박스 전개와 날카로운 마무리 루트로 실점을 강요할 수 있다. 토리노 포메이션은 4-3-3이며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박스 안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된다. 블라시치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볼 간수가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카사데이는 활동 반경을 넓혀 빌드업에 참여하지만 세밀함이 떨어져 전개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토리노는 수비적으로 포백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주변에서 대응이 늦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박스투박스 전술에 취약한 약점은 이미 여러 경기에서 드러났고 이번 매치업에서도 그대로 노출될 공산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마니 코네의 움직임이 핵심이다. 그는 후방과 전방 사이 공간을 지배하며 팀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퍼거슨과 엘 샤라위는 코네의 패스를 받으며 문전에서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만들 수 있다. 토리노는 전술적 상성에서 박스투박스 빌드업을 막아내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어 반복적인 실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AS 로마는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기회 창출 빈도를 높이고 전술적 응집력을 바탕으로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선수 조합의 밸런스를 고려하면 AS 로마가 확실히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리노가 전개 속도에서 뒤처진다면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로마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 파블로 듀란은 빠른 발과 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을 휘저으며 드리블 돌파와 공간 창출 능력에서 강점을 보여준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노련한 움직임과 득점각으로 여전히 팀의 결정적인 순간을 책임지는 해결사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을 앞세워 템포를 끌어올리며 수비와 공격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전술적으로는 3-4-3 전형을 활용해 측면 윙백과 전방 스리톱의 연계를 극대화하고 홈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운영을 즐긴다. 특히 홈팬들의 강한 응원은 경기 내내 압박 강도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치로나 스투아니는 제공권과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점에 능하지만 기동력이 떨어져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고립되기 쉽다. 아스프리아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라인을 뚫어낼 지원이 부족할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르마는 공격 전개에서 연계와 볼 배급을 맡지만 압박이 거세면 패스 선택이 제한되고 실수가 늘어난다. 지로나는 4-2-3-1 전형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중앙 장악을 노리지만 원정에서는 강한 압박 앞에서 전개가 쉽게 끊어지는 단점이 반복된다. 특히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홈터세와 강한 압박이 얼마나 지로나를 흔들어 놓느냐가 핵심이다. 아스파스와 듀란의 연계가 살아나는 순간 지로나 수비 블록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모리바는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상대 전개를 초반부터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지로나는 스투아니를 활용해 버티려 하겠지만 빠른 템포 속에서 지원이 늦는 순간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원정 경기력의 불안정함은 이번 매치업에서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에서 셀타비고가 확실히 앞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쿨레노비치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슈팅 집중력으로 위협을 노리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반 기스트는 이선에서 전방 압박과 연계를 시도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쉽게 끊기는 한계를 보인다. 브룬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세컨드볼 장악을 시도하지만 공간 커버 범위가 넓어져 체력 소모가 크다. 헤라클레스는 홈에서 전진 압박을 가하려 하지만 측면과 중앙 간격이 벌어질 경우 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반복된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전환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수비 블록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알크마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난스는 팀 전술의 시작점으로 빌드업 상황에서 패스를 조율하며 전방에 결정적인 볼을 공급한다. 사디크는 폭발적인 페네트레이션 드리블과 순간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1대1 상황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한다. 페럿은 전방에서 활동 반경이 넓고 미난스와의 연계를 통해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자원이다. 알크마르는 미난스의 패스를 기점으로 사디크의 돌파와 페럿의 마무리가 삼각편대를 형성하며 공격 루트의 완성도를 높인다. 수비적으로도 라인을 촘촘히 유지해 전원 상황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세컨드볼 회수와 압박 전환이 빠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미난스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패스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공격 전체의 템포를 바꾸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 사디크는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자유롭게 침투하며 헤라클레스 수비 블록을 흔들 수 있다.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의 결정력을 활용하려 하겠지만 미드필드 압박에서 밀리면 공격 루트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알크마르는 미난스, 사디크, 페럿 삼각편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도 날카로운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알크마르가 확실히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가 미난스의 패스라인을 초반에 봉쇄하지 못한다면 경기 흐름은 완전히 알크마르 쪽으로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라클레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위트레흐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미겔 로드리게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그는 풀백과의 원투 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컷백과 크로스로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블레이크는 전방에서 위치 선점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측면 자원의 침투를 돕고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다. 옌센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원 패스를 책임지며 전방으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투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위트레트는 좌우 윙과 풀백의 콤팩트한 연계를 통해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패턴을 선호한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까지 높이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줄 수 있다. 흐로닝언. 포메이션은 4-2-3-1이며 윌름손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지만 기동력에서는 한계가 있다. 반 베르에는 측면에서 꾸준히 활동량을 보여주며 전방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지원이 늦을 경우 라인이 쉽게 무너진다. 타하는 중원에서 활동 반경이 넓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빌드업이 흔들린다. 크로닝원의 포백 수비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해왔고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쉽게 내주는 불안이 있다. 결국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구사하는 팀에게는 쉽게 와르르 무너지는 전술적 단점이 뚜렷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위트레흐트의 측면 원투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핵심 무기다. 미겔 로드리게스와 풀백의 콤팩트한 연계는 크로닝원 포백을 흔들 수 있는 확실한 패턴이다. 크로닝원은 윌름손과 반 베르엔을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압박과 공간 통제에서 약점을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내내 위트레흐트가 전술적 주도권을 잡고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홈에서의 적극적인 전개와 압박은 상대를 더욱 수세에 몰아넣을 전망이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감안하면 위트레흐트의 승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흐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멀리. 포메이션은 4-2-3-1로 배치되며 포스터가 최전방에서 활동하며 타깃 역할을 맡고 있다.
앤서니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공간을 노리지만 돌파 이후의 결정적 마무리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컬렌은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전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해 상대 박스 근처에서 무게를 실어주지 못한다. 그리고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면서 제공권 대결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강팀을 상대할 때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수비 블록의 간격이 무너지고 상대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로 나서며 에키티케가 최전방에서 공간을 침투하며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살라는 우측 터치라인을 따라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돌파하며 컷인 동작을 통해 날카로운 슈팅과 크로스를 동시에 노린다. 비르치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방 압박 시에는 적극적으로 볼 탈취에 나선다. 살라의 측면 돌파 후 컷백 패스는 에키티케의 마무리와 직결되며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흔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중원에서도 짧고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공격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며 지속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결국 리버풀은 주축 자원의 전술적 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 객관적 전력 차이를 경기력으로 그대로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벌리는 포백 기반의 4-2-3-2를 유지하지만 전방 마무리의 부재와 수비 조직력 붕괴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이다. 포스터와 앤서니의 활동량은 의미가 있지만 상대 강한 압박 앞에서는 쉽게 차단당하며 컬렌의 볼 전개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반면 리버풀은 살라의 측면 돌파와 에키티케의 득점 감각, 비르치의 창의적 전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살라가 터치라인을 따라 전개하다 순간적으로 컷신하는 장면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리버풀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주축 자원의 컨디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격 템포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리 수비진의 제공권 약점과 전환 과정의 허점은 리버풀의 파괴적인 전방을 막아내기에 버겁다. 결국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전술적 완성도의 간극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며 리버풀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극명해질수록 리버풀의 우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벌리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탈란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스카마카는 최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연계 능력으로 팀의 타깃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뿐 아니라 공을 등지고 받아내며 이선 합류 시간을 벌어주는 움직임이 뛰어나다. 데 케텔라이르는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날카로운 돌파와 슈팅을 보여준다. 그의 탈압박과 볼터치는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핵심 무기다. 파사리치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며 이선 침투를 통해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아탈란타는 윙포워드와 윙백 자원들이 동시에 상대 진영 깊숙이 가담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템포 전환은 레체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레체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마르다는 전방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노리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약점을 보인다. 테테 모렌테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기복이 심하다. 라마다니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아 전방 압박과 커버링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공격 전환 속도는 다소 더디다. 레체의 포백은 공간 커버가 안정적이지 못해 빠른 템포의 압박을 받으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풀백 뒷공간이 쉽게 열려 상대 윙포워드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압박과 속도전에서 레체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공격적인 3-4-3 전술과 레체의 포백 불안이 맞물리며 흐름이 일찍 기울 가능성이 크다. 데 케텔라이르는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으로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슈팅에서 높은 위협을 보여줄 전망이다. 스카마카의 제공권과 연계, 파살리치의 침투까지 더해지면 아탈란타의 공격 루트는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반면 레체는 카마르다와 모렌테가 전방에서 활로를 열려 해도 중원과 수비의 연결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아탈란타가 득점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전반적인 주도권은 아탈란타 쪽으로 기울며 승리의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사.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이스터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기점을 만들지만 압박에 고전하는 장면이 많다. 트라모니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패스 전개에 기여하지만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전환 과정에서 쉽게 끊기는 경우가 잦다. 마리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 속도가 느려 후방 공간이 종종 뚫린다. 피사는 3백 구조를 활용해 수비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에 취약하다. 특히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되지 않아 박스 앞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대가 빠른 역습으로 들어올 경우 피사의 수비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우디네세. 포메이션은 3, 5, 2이며 이게르 브라보는 육상 선수급의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특급 자원이다. 데이비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 범위를 책임지며 탈압박 이후 공격 전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린다. 칼스트렘은 날카로운 킬 패스와 시야를 바탕으로 역습의 중심을 맡으며 전방 침투를 뒷받침하는 플레이메이커다. 우디네세는 강한 압박으로 볼을 인터셉트한 뒤 곧바로 칼스트렘의 패스와 브라보의 스피드가 결합하는 패턴을 즐겨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 시선을 교란시키며 단 몇 초 만에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만들어내는 결정력을 보여준다. 특히 빠른 역습 속도는 피사의 느린 수비 전환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우디네세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가 핵심이다. 칼스트렘의 킬 패스는 피사의 3백 라인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며 브라보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뒷공간을 파괴한다. 데이비스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며 전환 템포를 끌어올리면 피사는 수비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반면 피사는 마이스터와 마린을 활용해 공격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수비 전환 속도의 한계로 역습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초반부터 우디네세가 압박을 강화하고 빠른 전환을 이어간다면 경기 흐름은 일방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사의 3백은 전술적 한계 속에서 우디네세의 연쇄적인 역습 패턴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까지 겹치면 우디네세가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여지도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사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릴. 릴은 4, 2, 3, 1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빠른 전환 공격을 동시에 구사한다. 지루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버팀목이 되며 박스 안에서는 순도 높은 마무리로 언제든 골망을 흔들 수 있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크로스와 컷백으로 지루와의 연계를 극대화한다. 하랄소는 이선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중거리 슛과 공간 침투로 득점 루트를 다변화한다. 그래서 릴은 지루 중심의 고공 플레이와 이선 연계가 결합돼 상대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 수 있다. 툴루즈. 툴루즈는 3-4-3 전형으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측면 공략을 즐겨 사용한다. 마그리는 빠른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마무리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우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전진 패스로 공격 전환의 속도를 높이지만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온다. 소우원은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나 기동력이 떨어져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툴루즈는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면 중원에서 쉽게 끊기며 전환 속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지루의 제공권과 골 결정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릴은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이선 자원들이 공격에 가담하며 다채로운 루트를 만든다. 툴루즈는 측면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곧바로 실점 위험이 커진다. 특히 릴은 홈에서 강한 템포와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으며 지루의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짜임새와 마무리 효율성에서 릴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상파울리. 포메이션은 3, 4, 1, 2이며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는 이선에서 패스 전개와 전방 침투 타이밍 조율을 담당한다. 아운톤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의 기점을 만든다. 시나니는 최전방에서 위치 선점과 마무리를 통해 결정력을 보여주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상파울리는 홈에서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술적 색깔이 뚜렷하다. 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만큼 뒷공간이 넓게 열리고 상대 빠른 공격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결국 이러한 전술 구조는 경기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카운터 어택의 위험을 상시 안고 가는 양날의 검이다. 아우크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쾌미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괴한다. 그는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과 득점 감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핵심 자원이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강도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빠른 전환 시 연결고리가 된다. 페라우어는 좌우 폭을 넓히며 공격 루트 다양화를 도우며 수비에서도 커버 범위가 넓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빠른 역습 전개와 기동력 있는 공격수들의 움직임으로 상파울리의 높은 라인을 적극 공략할 수 있다. 특히 쾌미르 중심의 카운터 루트는 상파울리 전술의 약점을 정조준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상파울리의 전방 압박과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습이 맞부딪히는 구도가 될 전망이다. 상파울리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겠지만 뒷공간이 넓게 열리며 불안 요소가 반복될 수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쾌미르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야키치의 전환 패스를 활용해 상대 라인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상파울리가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결정적인 찬스는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많이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경기 운영의 리스크를 감안하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로 이어갈 그림이 가장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반테. 포메이션은 5-4-1이며
이반 로메로는 전방에서 빠른 움직임으로 침투 타이밍을 노리지만 지원 자원이 적어 고립될 수 있다. 로저 브루게는 이선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연결 플레이에 기여하지만 최전방까지 영향력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거세질 경우 리듬이 쉽게 끊긴다. 레반테는 파이브백을 활용해 수비 밀도를 높이고 빌드업 시 풀백을 안쪽으로 좁혀 중앙 점유율을 높이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베티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르난데스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으로 변화를 주지만 제공권에서 아쉬움이 있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으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뒷공간을 노출시킬 수 있다. 로셀소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며 공격의 방향을 조율하지만 압박이 집중되면 전진 패스가 단조로워진다. 베티스는 빌드업 시 양쪽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중원에 힘을 싣는 인버티드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앙 밀집도를 높이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프라인 근처에 많은 선수가 몰리면 템포가 느려지고 패스 교환 위주의 흐름이 이어진다. 득점 기회는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골 결정력이 낮아질수록 균형은 더욱 굳어진다. 레반테는 파이브백 기반으로 수비를 단단히 가져가며 역습 찬스를 노릴 것이다. 베티스는 점유율을 높여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루즈해진 템포는 득점 기회를 제한한다. 결국 경기 전체는 단조로운 패스 교환과 중원 압박 속에서 쉽게 균형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텔스타 3-4-3 전형을 가동하지만 전방 압박이 강하지 않아 공격 전환 속도가 더디다. 해틀리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지지 못한다. 브라우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개 과정에서 패스 퀄리티가 떨어진다. 브로세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은 가능하지만 문전에서 임팩트 있는 마무리를 보여주지 못한다. 결국 공격 루트가 단순해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타르트 5-4-1로 수비 안정감을 우선시하지만 그 대가로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답답하다. 론베이크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적인 돌파가 부족하다. 피터스는 중원에서 전개를 맡으나 템포가 느려 빠른 역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브리타이는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지만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수비 숫자는 많아도 공격으로 전환되는 순간 날카로움이 사라지는 구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플래너 공격 루트가 통하지 않으면 플랜 B를 마련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텔스타는 측면 돌파가 위력적이지 못하고 시타르트는 단일 스트라이커가 고립되며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낮아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빈도가 적다. 그래서 경기 내내 허심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후반 막판에도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90분 동안 서로를 위협하지 못한 채 무득점 혹은 저득점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스트 아조르크는 전방에서 강력한 제공권 장악을 바탕으로 세컨볼 연결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다. 델카스티오는 터치라인을 따라 날카로운 드리블과 크로스를 반복하며 박스 안으로 다양한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마그네티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볼 배급을 활용해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연결하며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이끈다. 브레스트는 4-3-3 전술 속에서 폭넓은 측면 활용과 크로스 빈도를 높이며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까지 끌어올린다. 그래서 델카스티오의 돌파와 아조르크의 제공권이 결합될 경우 공격 루트가 확실히 살아난다. 파리FC 제벨스는 빠른 발과 침투 움직임으로 순간적인 위협을 만들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볼 간수가 불안하다. 케발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 루트를 열어주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카마라는 이선에서 세밀한 연계를 시도하지만 상대 중원의 압박 강도에 따라 영향력이 크게 제한된다. 파리FC는 4-3-3을 유지하며 볼 점유를 추구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맞서면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원정에서는 특히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후반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브레스트가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델카스티오의 터치라인 공략은 상대 수비를 뒤흔들며 아조르크의 제공권과 결합되면 곧바로 득점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마그네티의 중원 배급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브레스트는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낼 수 있다. 반대로 파리FC는 원정에서 수비 전환 속도와 라인 유지가 불안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감안했을 때 브레스트의 승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메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조메니 마조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책임지며 공격의 기점을 만든다. 치타이슈빌리는 이선에서 드리블과 전환 패스를 통해 변화를 주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영향력이 줄어든다. 트라오레는 활동량으로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템포 조절을 담당하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은 제한적이다. 메스는 풀백을 안쪽으로 좁히며 중앙 점유율을 늘리는 인버티드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자연스럽게 중앙 집중형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앙제 포메이션은 3, 5, 2이며 체리프는 전방에서 위치 선점과 제공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속도는 부족하다. 르폴은 미드필드에서 볼을 순환시키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가지만 전개 속도는 느린 편이다. 벨크dim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압박과 커버 범위를 넓게 가져가며 중원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앙제 역시 윙백을 좁히며 인버티드 성향으로 경기 중반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중원 밀집도가 높아지고 공격 루트는 단조로운 패스 교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중앙 밀집 전술을 활용하며 루즈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인버티드 풀백 전개가 반복되면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패스 교환이 늘어난다. 그만큼 경기 템포는 느려지고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다. 메스와 앙제 모두 압박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안전한 빌드업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후반 90분이 패스 교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의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덴벨레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바르콜라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과감한 침투와 슈팅으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며 이성과의 연계에서도 날카로움을 보인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준다. 전술적으로는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다양한 슈팅 기회를 창출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특히 홈에서 파리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를 자신의 진영에 묶어두는 흐름을 즐긴다. 프랑스 토뱅은 좌우 전환과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사이드는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드리블 시도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팀 전술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신라는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빠른 템포의 전환 속에서는 기동력 한계가 드러난다. 랑스는 3-4-3 전형을 활용하며 수비 블록을 두텁게 유지하려 하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특히 중원 압박을 받으면 후방 빌드업이 무너지고 전방으로의 연결이 끊기는 약점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파리가 점유율을 장악하며 얼마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측면 침투가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고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할 것이다. 랑스는 신라와 사이드를 활용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기회 창출은 제한적이다. 특히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파리가 확실히 앞서 있어 랑스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기량,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감안하면 파리가 승기를 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파니첼리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 회피에 능하다. 파이스는 제공권 장악과 강한 피지컬로 전방 압박에 힘을 실어주며 세컨드 볼 장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엘 무라베는 이번 경기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원으로 플레이메이킹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특히 엘 무라베는 좁은 공간에서도 전방 침투 패스를 연결할 수 있어 공격 전개에 날카로움을 더한다.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연계로 템포를 올리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패턴을 자주 구사한다. 르하브르. 포메이션은 4-1-4-1이며 사마타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고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기점을 만든다. 두쿠레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뒷공간 커버가 늦어질 수 있다. 케츠타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을 통해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수비 가담이 불안정하다. 르하브르는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려 하지만 포백 라인이 순간 압박에 흔들릴 때 실점으로 직결되는 약점을 보인다. 특히 중앙 압박이 뚫리는 순간 박스 근처에서의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엘 브라베가 중원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린다. 르하브르는 수적 균형을 맞추려 하겠지만 엘 브라베의 패스 전환과 침투 플레이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파니첼리와 파이스가 동시에 중원 압박을 강화하면 스트라스부르는 점유율과 템포까지 지배할 수 있다. 반대로 르하브르는 사마타의 연계가 막히는 순간 공격 루트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주도권은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의 날카로움에서 홈팀이 확실히 우세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 포메이션은 4-1-4-2를 활용하며 홀란드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수비진을 위협한다. 오마르 마르무시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와 전환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넓힌다. 셰르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이선과 최전방을 연결하며 순간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안정적인 빌드업과 템포 조율로 주도권을 가져가지만 일정 누적으로 후반부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후반 들어 공격의 세밀함이 부족해지고 결정력에서 기복이 발생할 수 있다. 맨유 포메이션은 3-4-3으로 나서며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감을 추구한다. 쿠냐는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자원이다. 마운트는 중원에서 전환과 탈압박의 강점을 보이며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핵심 연결골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패스와 세컨드볼 장악으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한다. 하지만 전개가 중앙에 치우치며 측면 활용이 제한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활동량 저하가 뚜렷해진다. 유럽 대항전 병행으로 인한 체력 부담도 누적되고 있어 후반 집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중앙 점유를 강화하려 하며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 숫자를 늘릴 전망이다. 맨시티는 홀란드의 피니시와 이선 자원의 전진 움직임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맨유는 쿠냐의 침투와 브루노의 패스로 순간적인 찬스를 노리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지는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강한 압박과 치열한 중원 싸움이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은 루즈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체력 소모가 누적되며 두 팀 모두 득점력이 둔화될 수 있고 뚜렷한 우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글라트바흐.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바코비치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슈팅 집중력을 앞세워 결정적인 마무리를 책임진다. 하크는 중앙에서 대각선으로 파고드는 전형적인 메잘라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순간적인 패스 선택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슈테거는 중원에서 빌드업에 안정감을 제공하고 세컨드볼 회수로 공격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글라트바흐는 하크의 침투와 타바코비치의 문전 움직임을 결합해 짧은 순간에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공격 루트의 명확성과 마무리의 완결성이 브레멘을 상대로 확실한 무기가 된다. 브레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릴은 이선에서 연계와 볼 간수를 통해 전환 속도를 살리려 하지만 압박에 흔들린다. 은진만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슈미트는 전방에서 움직임을 넓히며 제공권을 노리지만 문전 결정력에서는 기복이 있다. 브레멘은 전술적으로 포백 라인이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프 스페이스 돌파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대각선 침투에 취약해 글라트바흐의 공격 패턴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하크의 움직임이 경기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이어가며 타바코비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 브레멘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약해 순간적으로 열리는 공간에서 실점 위험이 크다. 슈테거의 빌드업 안정감과 세컨드볼 장악은 글라트바흐 공격 전개에 힘을 더한다. 그래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글라트바흐가 훨씬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멘이 초반부터 압박에 실패한다면 경기 흐름은 빠르게 글라트바흐 쪽으로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글라트바흐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사수올러 4-3-3 형태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후방 안정감에서 흔들림이 크다. 피나몬티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점과 제공권을 활용해 득점을 노리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기 쉽다. 베라디는 특유의 왼발 슈팅으로 변화를 주지만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활동 반경이 좁아진다. 볼로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압박 지원을 시도하지만 박스투박스 유형의 상대를 마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쉽게 열리며 상대의 중거리 슈팅이나 침투 패스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강한 활동량과 전환 속도를 가진 팀을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질 위험이 크다. 라치오 4-3-3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에서 다양한 옵션을 보유한다. 카스텔리아노스는 문전에서 결정력 있는 마무리를 보여주며 세컨드볼 반응도 빠르다. 자카니는 측면에서 인프런트 슈팅을 통해 언제든 골을 노릴 수 있으며 공간 침투와 컷인 움직임이 날카롭다. 피사요 델레 바시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박스투박스를 오가며 공수 전원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한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히 수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격 박스 안까지 침투해 슈팅 기회를 창출한다. 그래서 라치오는 중원 장악과 박스 침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피사요 델레 바시르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이 사수올로 중원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관건이다. 자카니는 측면에서 컷인 이후 인프런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박스 안 위협을 끊임없이 만든다. 사수올로는 피나몬티와 베라디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라치오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피사요의 활동량과 자카니의 슈팅이 반복되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은 점차 라치오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사수올로는 버티기 힘든 싸움을 강요당할 것이다. 결국 라치오는 박스투박스와 인프런트 옵션을 활용해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사수올로 패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사수나 포메이션은 3-4-3이며
부디미르는 높은 타점에서의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내며 박스 안에서 공중 경합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축구도사라 불릴 만큼 날카로운 킬 패스를 뿌리며 전방 침투를 연결해 공격 전개의 창의성을 불어넣는다. 루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컷인 플레이로 공격 다양성을 살리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높다. 오사수나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에 능하며 홈에서는 초반부터 높은 강도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술을 자주 활용한다. 라요. 포메이션은 4-4-1-1이며 호르헤데 프루토스는 속도와 드리블을 활용해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은 기복이 있다. 이시팔라조는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슈팅을 노리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경기력 편차가 크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전진 패스 선택이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 브라이언은 포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추구하지만 제공권 싸움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자주 흔들리는 장면을 노출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부디미르의 제공권과 오로지의 킬 패스가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가 핵심이다. 오사수나는 공중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세컨드볼을 소유해 공격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오로지의 창의적인 패스와 루벤 가르시아의 측면 연계가 결합되면 라요의 수비는 압박에 흔들리며 박스 근처에서 불안정해진다. 브라이언은 프루토스와 팔라존을 활용해 역습을 노리겠지만 오사수나의 중원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결국 경기 템포가 빨라질수록 오사수나의 전방 포스트 플레이와 날카로운 침투 패턴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집중력을 더하면 오사수나가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사수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C 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히메네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순간적인 슈팅 감각으로 결정적인 마무리를 노린다. 플리식은 빠른 드리블과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포켓 공간 침투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모드리치는 중원에서 앵커맨 역할을 맡아 좌우로 스윙 패스를 뿌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포켓 공간을 창출한다. AC밀란은 모드리치의 패스워크를 중심으로 공격의 리듬을 가져가고 그 타이밍에 맞춰 히메네스와 플리식이 침투해 득점 찬스를 완성한다. 특히 3-5-2의 안정된 중원 구성이 수비 전환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확실한 무게감을 보여준다. 볼로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임모빌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오르솔리니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인 슈팅으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수비 기여도가 낮아 후방 안정감에 부담을 준다. 오드가르드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전개 속도가 늦어지고 빌드업이 흔들린다. 볼로냐는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대응하려 하겠지만 밀란의 포켓 침투를 막기엔 수비 간격 관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이 약해질 경우 모드리치가 만들어내는 스윙 패스 루트를 전혀 차단하지 못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모드리치의 스윙 작업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가 만들어낸 포켓 공간을 히메네스와 플리식이 동시에 파고드는 순간 볼로냐의 수비 조직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볼로냐는 임모빌레와 오르솔리니를 활용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밀란의 중원 장악력과 압박 강도에 막혀 힘을 쓰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내내 밀란이 공격 리듬을 주도하며 세트피스나 역습 외에는 볼로냐가 뚜렷한 해답을 찾기 힘들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운영 디테일까지 고려하면 AC밀란의 승리가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C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드렌. 스타드렌은 3-5-2 전형으로 중원 장악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추구한다. 무사 알타마리는 요르단 국가대표 공격수답게 강한 피지컬과 드리블 돌파를 앞세워 마치 탱크처럼 박스를 향해 밀고 들어간다. 블라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득점 루트를 열어주며 순간적인 슈팅으로 직접 마무리까지 노릴 수 있다. 론지에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 시에도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뛰어나 공격 전환의 중심축이 된다. 그래서 스타드렌은 무사 알타마리의 폭발력과 중원의 안정감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리옹. 리옹은 4-2-3-1 전형으로 포백 안정성과 이선 연계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미카우타제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며 활동 반경이 넓은 자원이다. 슐츠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가 부족하다. 테스만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경우 쉽게 끊기며 흐름이 끊어진다. 특히 리옹은 포백의 간격 유지가 흔들릴 때 실점 위험이 커지며 상대가 강한 피지컬로 밀어붙일 경우 대응 속도가 늦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무사 알타마리의 폭발적인 돌파와 피지컬이 핵심 변수가 된다. 스타드레는 그를 중심으로 블라와 론지에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갈 수 있다. 리옹은 포백으로 맞서려 하지만 알타마리의 강한 피지컬 돌파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게다가 중원에서도 론지에가 압박을 주도하며 리옹의 전개 템포를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스타드렌이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타드렌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패턴을 구사한다. 페란 토레스는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라민 야말은 발렌시아 수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카드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박스 안 침투에서 결정적인 위협을 만든다. 페드리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 배급과 전환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의 간격을 벌리고 공격의 리듬을 조율한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끌어올리며 빠른 패스 전개로 수비 뒤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발렌시아. 발렌시아는 4-4-2 전형을 유지하며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수비를 우선시한다. 다니 라바는 좌측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페펠루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고 압박을 주도하지만 기동력이 떨어질 경우 상대 템포를 따라잡기 어렵다. 하비게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커버 범위를 넓히려 하지만 순간적인 스피드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다. 특히 중앙 수비진은 발이 느린 편에 속해 바르셀로나의 빠른 공격진을 상대로 뒷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라민 야말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움직임이 핵심 변수가 된다. 발렌시아는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겠지만 순간 스피드에서 밀리며 뒷공간 공략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페란 토레스의 압박과 페드리의 전원 패스까지 결합되면 바르셀로나는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반대로 발렌시아는 역습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위험한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홈에서 압박과 침투가 살아나는 바르셀로나가 경기 주도권을 줄 확률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